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팟캐스트 방송이 첫 방영분을 내보냈습니다. 이름을 알릴레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겠죠. 그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고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그가 지동설의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방송의 장식품으로 지구의를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마디로 저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코웃음을 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정도로 수준이 낮으며 일방적으로 잘못된 진실을 호도하는 방송에 내 이름을 갖다 붙이느냐. 저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요,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나를 넘어서 진실과 과학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회절이다. 이렇게 지하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여러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 정책의 진실이 감춰져 있어서 잘못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그 정책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나는 일종의 가짜 공격에 대한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방송을 시작했다. 이런 취지로 이 방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유시민 개인 방송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의 팟캐스트라는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때문에 재단의 넉넉한 이 재정 상태에 따라서 세트도 제대로 꾸며놓고 이 라디오 스튜디오를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동영상과 또 이 녹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을 추구한다고 방송을 시작을 해놓고, 진실은커녕 한마디로 노무현 정책,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홍보 나팔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에서 나옵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허위이거나 아니면 근거가 없고 일방적인 홍보라면 반대 진영에서 그것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때 진실의 윤곽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진, 너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김진의 1인 칼럼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분석하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100%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이론가, 어떤 핵심 운동가, 어떤 고위 관료, 어떤 설계사가 저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저와 끝장 토론을 하자. 만약에 합리적인 기준에서 설득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진퇴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저는 100%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유시민 아니라 이 좌파 정권이 어떤 대표 선수를 내보내도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방전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반면 유시민의 저 방송은 본인이 사실은 일종의 인터뷰어 역할을 하면서,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한쪽에는 이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을 또 하나의 질문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일종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정인 통일안보특보를 첫 회에 게스트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가 하는 주장을 쭉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그리고 그 주장이 어떠한 모순과 허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증명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정면으로 물어볼 수 있는 상대 진영을 갖춰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서 반사돼서 진실이라는 게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평을 해보자면, 유시민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 배종찬 본부장도 맞장구를 치는 역할에 거의 불과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이 허구이고 어떤 부분이 빠졌으며 어떤 것이 왜곡됐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완전히 문정인 특보를 초대해 놓고 앞으로 제2, 제3 또 뭐 그런 류의 전문가가 나오겠죠. 뭐 국민이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는 형식을 빌어서 그런 어떤 모양새와 스타일은 갖춰놓으면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하면 후속 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고 날카롭게 따져야 되며 반대 진영의 논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 정책의 진실과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게스트를 한 사람 불러놓고 두 사람의 박수부대, 두 사람의 맞장구, 두 사람의 나팔수가 하는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단 왜 어떤 것이 빠졌으며 어떤 것이 허구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방송은 남북관계, 이른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소재를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논점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를 개발시킬 의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는 정권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다. 뭐 이런 얘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스탠스를 잘 읽고 평화라는 모멘텀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서두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서 상호 적대 행위가 종식이 되고 빠른 속도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느냐. 1번. 아니, 북한이 정말이지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번. 미국이 서두른다고 아니 북한을 믿을 수가 있나. 북한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북한이 얘기하는 속도로 가서 일을 그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3번. 아니 지피를 부수고 하는 것이 평화가 오는 것이라고? 상호 적대 행위가 사라졌다고? 아니 상호 적대 행위라니,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상호 적대 행위라는 말이 맞는 것인가? 4번. 문정인 특보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랬더라도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 완전히 평화쇼, 평화에 대한 환각증,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을 위한 나팔수의 역할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문정인 특보의 그런 과거 발언이라든가 이 생각을 왜 날카롭게 파고들지 못하는가? 5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정인 특보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대 진영의 공격수가 없다.
때문에 균형이 상실된 것이고 진실이 실종된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 문재인 특보가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권 안보와 평화가 필요하고 때문에 비핵화를 할 김정은이의 의지는 강하다. 아니, 이런 동화 같은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중국의 덩샤오핑이 1978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1986년, 베트남의 도이모이 사회주의 정권이 도이모이 개혁을 시작한 것이 1986년. 중국의 덩샤오핑만 따지면 중국은 이미 40년 전에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해서 많은 국민이 더 잘 살게 됐고 사회가 더 비교적 그때에 비하면 자유로워졌으며 국가가 발전을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그런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까? 김일성은 하병법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김정일이는 낮은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왜 못했느냐? 개혁 개방을 왜 못했느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어야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지가 담긴 것인지 판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에 관한 진실이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북한을 놓고 북한에 여러 번 속아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북한을 압박과 규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비핵화의 테이블을 일단 끌어내고자 하는 미국의 동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얘기를 소재에 등장시켜서 집중적으로 공방전을 벌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적대 행위라니, 일방적인 북한의 적대 행위가 그동안의 이 남북한 역사 관계에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상호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프레임이다, 북한의 홍보 전략이다, 이런 거를 왜 안 물어봅니까?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을 왜 집중적으로 따지질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균형이 없으니까 진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비판한 문비어천과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런 언론들,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문비어천과 언론, 이 언론의 제2중대가 또 하나 알릴레오 방송입니다. 저것이 무슨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이고, 저것이 무슨,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치혀의 마사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합리적인 비판을 새치혀로 마사지해서 부드럽고 조약돌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문비어천과 언론의 제2중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에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선생이 매우 불쾌해서 코웃음을 칠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